자, 정청래 대표의 그 대표직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여론조사 보니까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지지층에서 민주 지지층에서 긍정이 64고 잘못했다는 평가 28인데 요게 4달 만에 긍정 평가가 23%가 줄어든 거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와 그렇죠. 한 달 조사 4달 만에 참 전체 유권자로 보면 긍정보다 부정이 많습니다. 전체 유권자는 긍정이 38, 부정이 45. 합당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합당 논란은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슈인 거는 맞고 네.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대표 취임하신 지도 거의 한 이제 6개월이 넘지 않습니까? 네. 꽤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 또 당원들이 평가를 이제는 좀 끝낸 시점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뭐 예를 들면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 가셨을 때 뭐 외교안보 세미나를 통해서 내각의 외교 라인을 좀 질타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정부가 잘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뭐 특검법 그때 연장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대통령님의 성과를 좀 가린다든지 네. 그게 이제 연장이 된 게 최근에 있었던 합당 발표 시점 때 뭐 신년 기자회견도 묻히고 그렇죠. 코스피 5천도 묻히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국민들의 판단이 좀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긍정평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를 넘기면 이 더 떨어진다. 그렇죠. 그럼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투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전당원 투표 가는 거 방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네.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좀 부결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대표의 지위가 그 나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면은 선거의 피해를 보면 그거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권한들은 정치인들이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모든 책임은 정부가 지게 돼 있어요. 정부의 맞아요.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무리수를 이제 그만하시고 결자 해지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거 풀어내야 저는 이 지지율 하락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당원 투표까지 가면 안 돼요. 가게 되면 최악입니다. 그건 최악입니다. 최악이고 본인도 상당히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당이 여론이 위험해지죠. 당의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으로 쫙 쪼개져서 이제 난리가 나요. 그거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주 위험한 일부에서 이건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뭐 일부에서 음모론이라고 얘기도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1인 1표제나 합당 추진하는 이유가 본인이 대표 연임에 일정 부분 뭐 뜻이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출마를 할 것 같은데 8월에 그리고 대선까지 이런 긴 안목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여론과 의견이 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는 어느 정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미략서를 네, 좀 구체화한 내용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그 합당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게요. 이거는 정청래 대표 연임과 조국 대표의 대권을 위한 하나의 플랜 아니냐.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은 이게 지금 합당에 대한 시점도 문제지만은 절차 위반 그리고 명분도 없다 실익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까 우리가 전반부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걸 당대표가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데 절차를 위반해서 밀어붙인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이익을 보는 구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설명을 충분하게 안 했거나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미략설 내지는 제가 주장했던 정청래 대표 연임과 조국 대표에 대한 대권설이 저는 오히려 더 힘을 받는 거로 보거든요. 예를 들면 조국 대표 대권설은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유시민 작가께서 그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갔을 때도 대권 얘기를 합니다. 본류가 이제 지류에서 있으면 안 되고 본류로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조국 대표에게 했고 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 빼는 문제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8월에 조국 대표를 사면해 줬을 때 그때 조국 대표가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갔을 때 그때 질문으로 대권 생각 있냐는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권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금 명확하게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해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그 미략설이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더 의심을 증폭시키고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 모르죠. 동기는 모르는데 이건 네네네.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청래 대표가 내 경쟁자인 조국 대표를 당으로 들이는데 네. 그게 어떻게 연임과 대권 플랜이 되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불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당하다는 이제 소극적 논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게 경선을 네. 정청래 대표랑 조국 대표가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김민석 총리도 지금 나올 거라는 언론의 예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의 후보를 전제해 놓으면 네.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여러 연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나오신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면 당대표에 나오면요. 그럼 김민석 총리가 좀 유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유력한 후보를 대항해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연임을 꿈꾼다면 이것도 가정입니다. 그럼 당연히 조국 대표와 연대도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돼야 다음 총선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대선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 둘만 놓고 얘기했을 때는 그분들의 반박이 일견 맞아 보이는데 김민석 총리라고 하는 제3의 아주 강력한 후보를 또 전제해 놓으면은 이 미락설이 틀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속의 동기까지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좀 멀리 나간 거일 수도 있지만은 정청래 대표가 합당의 명분과 실익을 전혀 설득해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더 힘을 얻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게다가 이번에 미락설과 관련된 이런 문건 나오잖아요.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뭐 하나를 준다든지 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 공동대표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분 나누기에 대한 여러 미락에 대한 거 이거는 뭐 이미 문서로도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면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일부의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 그냥 질문해 볼게요. 김어준 씨 이 방송에도 나가시고 이제 자주 나가는 자주 편이죠. 예.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와의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공식적으로 밝혔고 여론조사 대상에 나를 빼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혹시나 또 김어준 씨 입장에서 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뭐 지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 또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로 근데 보세요? 그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도 김어준 씨가 주장했던 논제들, 그 논지들은 정청래 대표를 뒷받침하는 내용 외에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당에 찬성하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합당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도 유시민 작가께서 김어준 씨 방송에 바로 나와서 사실 이해찬 총리님 장례 일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등판이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하지 왜 절차 갖고 시비를 거냐 이 얘기를 한 게 또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도 아마 제 방송이나 이런 걸 보시면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명분과 실리가 없다 절차 위반이란 얘기를 수백 번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명분과 실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데 절차 위반만 가지고 시비 거는 것처럼 반대 여론들에 대해서 축소하는 저 그런 비판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김어준 씨 방송에 많이 나가는 것도 사실이고 또 방송에 안 나가더라도 정청래 대표와 결이 맞는 주장을 김어준 씨 방송에서 많이 하는 거는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 방송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막강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저는 정청래 대표가 힘으로 삼는 거 아니냐라는 저도 주장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초선들 강연에 갔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심의 척도가 뭐냐. 민심은 딴지 게시판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글도 많이 쓴다. 난 이틀에 한 번씩 글 쓰는데 민심의 척도가 딴지 게시판이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합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딴지 게시판 운영자가 누굽니까? 그 김어준 씨고 또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 평산채빵 TV 그거 운영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그게 김어준 씨 방송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과거 친노, 친문 이 역사성 속에서 과거에 그 세력을 형성했던 분들이 지금 뭔가 어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색깔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결로 이거를 뒤바꾸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게 저는 이제 구체화되면 이제 미락설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미락설에 대해서는 하나의 설이니까 그게 맞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는데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김어준 씨와의 연계성은 충분히 저는 입장되고도 남는다. 여러 발언들을 통해서 전 그렇게 봅니다.